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 동생의 자백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났죠. 최근 검찰이 당시 조사관들을 재판에 넘겼고 그 공소장을 살펴보니 국정원이 전기 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법정에선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유 씨는 3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 씨가 간첩이라는 여동생의 핵심 증언이 국정원 측의 강요와 협박을 통해 나온 허위 자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까지 이어진 사건.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의 가혹 행위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10월 국정원 조사관들은 유 씨 여동생에게 심한 욕설 등과 함께 전기 고문을 시키겠다는 위협까지 해가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가려 씨는 이런 가혹 행위에 못 이겨 오빠가 북한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던 겁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조사관들을 기소하면서도 수사를 총괄한 검사들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유가려 씨의 증언이 번복되는 등의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인 검사는 몰랐기 때문에 불기소되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법의 잣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검찰은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서도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났죠. 이번 배상 판결은 검찰 수사로 사건이 불거진 지 약 8년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피해자 유우성 씨와 아버지, 여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4억 8천만 원 가운데 국가가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북한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민으로 한국에 위장 침투해 탈북민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여동생을 통해 북한 정보기관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자백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여동생은 입국 직후인 2012년 11월부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반년 가까이 지내며 조사관들의 회유와 협박 속에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 중 증거로 낸 유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도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유 씨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2015년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배상 판결에 대해 유 씨는 피해 배상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간첩 조작 사건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결국 그 사건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처벌은 미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7년, 8년이 되어 가는데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다시 진실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사재판에 이어서 민사재판에서까지 오늘 불법적이고 조작된 부분이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고 지금까지 사건이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어느덧 시간을 많이 지나서 민사 지금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또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처벌은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입었던 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결국 그 사건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피해자에게 물론 보상하고 피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간첩 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유가려 씨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그리고 유가려 씨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에서 여러 국정원 직원들이라든지 수사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는데 민사 소송에서도 국가와 그 관계자들, 간첩 조작의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을 피해자로서 살아오는데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진상규명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고 지금도 국정원이나 이런 검찰 이렇게 고위층이라든가 검찰은 책임지지도 않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 민사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이라도 해서 그죠? 여기에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재산적인 징벌도 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판결문 이유를 좀 보시고 저희가 그중에서 불법행위, 1년의 불법행위 중에 어떤 부분이 인정됐고 인정 안 됐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린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해야지 뭐 이거 지금 액수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입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창설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치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현대사의 어두운 과거를 숱하게 남겼는데요. 국정원 측은 지난해 국정원법 개정과 박지원 원장 취임 등을 계기로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정유진 기자입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이었지만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탈북민 유우성 씨.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며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당시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오빠는 간첩이라는 동생 유가려 씨의 자백. 하지만 이 자백은 국정원이 강요한 허위 진술이었습니다. 변호사조차 만날 수 없었던 기약 없는 독방 조사. 여기에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고 가려 씨는 주장합니다. 제 머리를 막 잡아다가 벽에다 막 쪄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 그냥 감각 주고 헤어주고.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혐의로 체포됐던 탈북민 홍당철 씨.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 끝에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 왔어? 이 질문만 가지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물어요. 제 기록을 보니까 한 열흘 만에 제가 허위 자백을 시작했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체포 6년 만인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홍 씨의 무죄를 확정하자 국정원은 과거 탈북민 간첩 사건 10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정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다는 결론으로 과거사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7년이 넘잖아요. 이 기간 고성세월했어요.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씁쓸하죠.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이었는데 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유우성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진행 중에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며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검사 3명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고 열흘도 채 안 된 시점에 유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2005년부터 4년간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송금 혐의는 이미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유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추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없고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북 송금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징계 시점에 추가 기소가 이뤄진 점을 들어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이런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발 장치가 꼭 필요하고 저 같은 이런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는 게 저희 소원이죠. 대법원은 다만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로 만들고 검찰 출신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과거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인사를 비롯해 몇몇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19명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은 현직 관료들로 채워졌습니다.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7명도 발표됐는데 3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총무비서관의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법률비서관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이 내정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됐는데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로 항소심 때 제출했던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거란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던 겁니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만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관 내정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에는 당선인 정무특보인 장성민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장 전 의원은 2013년 진행하던 TV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진행자로서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방송들이 종편을 그때 타겟으로 삼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같이 파편을 맞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가동했던 국정상황실은 유지됐는데 실장엔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던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